빨리 끝내자. 네. 그리고 혹시 뭐 질문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다 가도 괜찮아요. 네, 이제 한번 볼까? 뭐 접선 해방 정식 구하는 건 너무 많이 해서 쉽죠. y는 뭐 접선 기록이 쓰고 점 그거 쓰면 되고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접선 해방 정식을 구하려면 항상 뭐를 알아야 돼? 기울기랑 점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랑 점 주었을 때 직선 해방 정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F'A의 기하 적용이 다 아는 내용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조금 이 3번 내용을 좀 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가 되겠다. 그럼 좀 적어볼까요? 네. 아까 안 줬니? 아까 줬을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 줬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 아까 좀 전에 저 3번 경우는 문제를 바로 봤었죠. 쓰는데 집착하지 말고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혹시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방금 했던 얘기인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곡선 위의 점을 어떻게 t, ft로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해서 t를 구한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구할지. 접선의 방정 풀 때는 상황을 제발 좀 그려봐. 어디서 접선 그려지는지 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도 있잖아. 매개 변수로 표현될 때는 x는 ft, y는 gt라고 있을 때 매개 변수가 어떤 이렇게 매개 변수 나타났잖아. 그럼 얘가 ft가 되는 거고 ft, 얘가 gt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잠깐만. y에다가 이 y'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 ft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다시 얘를 a라고 하자. 얘를 a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사실 단순하게 구하면 y'a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럼 얘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y' 대신에 뭘 구하는 거야? y'이 얘지. dy dx지. 여기다 a 대입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양변에 dt분의 1을 곱해서 y를 t에 관해 미분하고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해? t가 어떤 값이 있을 거잖아. k라고. 그 k를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걸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t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요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내면 좀 조심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어려울 때 t가 a일 때 좌표는 당연히 t가 a일 때 좌표는 fa, ga가 될 거예요. hx는 매개 변수를 없앤 표현이야. 그러니까 h'a는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판정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자.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고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헷갈릴까봐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fx가 증가하려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감소하려면 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길기가 0이야. 지금 접선의 길기가 0이야. 그러면 여기는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얘는 증가한다고 얘기는 한다 이거야. 알겠죠? 증가한다고 얘기해. 접선의 길기가 0이어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접선의 길기가 0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렇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 가지고는 야 증가 감소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감소 얘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등호를 안 붙였어. 아까 여기에서는 보이니? 등호를 안 붙였다고요. 여기 등호가 없다고요. 0일 때는 우리가 증가 감소 판단 못하지만 근데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0이어도 상관없다. 감소한 상황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다.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코멘트 읽어보면 위에 내용 뭐 배웠던 거고 우리가 뭐 감소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감소한다는 표현인지 알지? 그리고 세 번째 극대극소의 쉬운 정의. 극대극소는 함수값이 어때? 극대는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지. 미분계수는 어때야 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지.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다. 한번 적어보죠. 빨리빨리 한번 쭉 정리해볼게. 또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하다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얘기해. 괜찮아. 그 다음에 도함수의 보호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압도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긴 하죠. 왜?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자신도 있고 어쨌든 그래프 그리에서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나는 조금 힘들다 하면 원래 대입을 해서 하는 게 맞아. 대입해서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고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지. 증간표 그릴 때 우리가 많이 쓰긴 하죠. 내 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를 내가 안 사용하니까 대입을 못하는 줄 알아.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 도함수 그래프를 아예 그리기가 엄두가 안 나는 상황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땐 대입해서 해야 돼. 나도 그렇게 해. 근데 웬만하면 그 도함수가 그래프 보호 파악하는 게 너무 쉽게 나오거든. 그런 거 웬만하면 그래프를 항상 그리지만 그냥 대입해서 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오목블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길도 함수가 0보다 크면 fx는 아래로 볼록하죠. 내가 그래서 이거를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러잖아. 2차 함수에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다고. 얘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물론 최고차 한계수가 아니지만 아래로 볼록하구나. 이러면 좀 덜 헷갈리고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게 생기는 거야. 아래로 오목한 거지. 위로 볼록한 거야 이게.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랑 똑같다. 보통 오목하다는 표현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려면 반대로 접선 기울기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순간에서는 이계 점수가 0이어도 상관이 없어. 마찬가지로 아까랑. fx가 아래로 오목하려면 아래로 오목한 거지 얘가. 아래로 봤을 때는 오목한 거죠. 아래로 오목하려면 위로 볼록하려면 헷갈리네. 아래로 오목.
그래서 이계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코멘트도 읽으면 아래로 볼록한 것은 위로 오목하다랑 같은 말이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것은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봐봐, 이거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아래로 볼록하면 특징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떻게 돼?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거야. 그치? 점점 증가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치? 한번 이것도 정리해볼게요.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헷갈리면 이렇게 보면 되거든. 아래로 오목하다라는 게 눈이 여기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밑에서 보는 거야. 밑에서 보면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 움푹 들어가 있잖아. 오목 들어가 있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요 이계도함수의 관계도 잠깐 얘기 좀 할게.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봐봐.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0보다 커. 아래로 볼록하다는 소리지. 아래로 볼록한 부분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이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fx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야. 봐봐. 도함수가 점점 증가하지. 접선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지. 그러면 얘는 fx, 이 fx 자체는 아래로 볼록하다 이 얘기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대. 아,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도함수는 감소한다는 소리구나. 도함수는 감소해. 도함수 점점 감소하잖아. 감소하는 거고, 점점점 감소하는 거고, 이계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fx가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것도 적어볼게요. 이게 그냥 시간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 뭔가 이걸 하면서도 하는 거 제일 싫어해. 빠르게 다시 얘기해보죠. 봐봐.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내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랬지. 왜냐면 극대 극소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가 추가돼? 접선의 길이가 0이고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대. 이건 뭐야? 0보다 크다는 건 아래로 볼록한다는 소리지. 봐봐. 아래로 볼록하다는 내용. 아래로 볼록하다는 내용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사실이 같이 합쳐지잖아. 그러면 극소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래로 볼록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순간에 우리는 극소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데 이걸 체화시켜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이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죠. 위로 볼록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럼 극대구나. 그래서 극점을 찾는 방법, 극대극소를 찾는 방법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찾으면 돼. 그치? 도함수가 바뀌는 순간에 찾으면 되는데 그게 못 찾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찾아? 이계도함수 가지고 찾자고.
그리고 변곡점을 찾는 방법으로 이계동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이게 제일 이거 진짜 중요하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걸 항상 봐야 돼. 5번 다 중요하긴 해. y는 fx에서 극점이 a, b잖아. 아 극점이 a, b잖아. 여기 a, b 이렇게 있다. 그럼 f 프라임 뭐야 이거? f 프라임 a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지. f 프라임 a는 0이야 접선의 격이네. 근데 변곡점이 10,D래. 변곡점 10,D래. 그러면 변곡점은 f2'c는 당연히 0이 되겠지. 왜?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 바뀌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려면 항상 0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아까 했던 말이야. f'a가 0이잖아. 그러면 fx는 a에서 극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써야 돼. 왜? 무조건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계도함수가 0이잖아. f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같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도함수랑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래프를 그리려는 게 목적이 제일 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하는 거지.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 알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자. 야, 활용 1만 하자. 왜냐면 힘들다. 여기까지만 하자. 그 다음 또 보자.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하죠. 이 초월함수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되는 거에 몇 가지 있어? 6가지. 첫 번째는 정의역 지역, 그리고 절편, 그리고 증가함수, 그리고 오목볼록, 그리고 극한. 극한, 그리고 대칭성 주기. 이 정도? 대칭성도 잠깐만 보면 이거 정리해볼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일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6이 성립해. 얘는 y축 대칭이죠. 6이 성립해. 얘는 원점 대칭.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아까 이거 시험에 나왔었죠. x는 a에서 대칭. 얘는 뭐야? 이거 좀 어려운데 얘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야. a, b에 대해서 대칭. 요거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해. 요거 너무 자주 안 나오도 나도 다 틀리잖아. 그래도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 이게 왜 a, b에 대해서 대칭인지 까먹은 것 같아서. 얘들아,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중점이 a, b가 된다라는 거야. 중점이 a, b가 되면 요거는 이 점이랑 이 점은 a, b를 대칭이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얘는 f 좌표부터 적어볼게. 얘는 x 플러스 다시 a 플러스 x5 y 좌표는 f a 플러스 x가 될 거야. 얘는 a 마이너스 x x만큼 지금 얘는 플러스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된 거예요. f a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러면 중점이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랑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잖아. 두 개 더하고 2로 나눴을 때. 그렇지? 해볼게. f a 마이너스 x 플러스 f a 플러스 x 나누기 2는 b다 하는데 보통 요 표현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f 3 플러스 x는 8이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3,4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런 해석을 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중간고사에서도 한번 이런 거 문제 있었죠? 한번 정리해보세요. 필기를 더 할 수 있을 거 있으면 내가 이해가 새롭게 뭐
요거에 대해서 더 느낀 게 있어. 그럼 이거 정해. 원래 이거까지만 할 거야. 동적으로 한 1까지만 할 거니까 빨리 집중하고. 얼마 안 남았어. 나도 집 가고 싶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진성 주기.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해. 얘는 주기가 a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보자마자 주기가 a구나 파악을 하자. fx 마이너스 f 얘는 주기가 몇이야? 또는 주기 몇이야 얘는? 영선 주기 몇이야? 8이죠. 왜? 해석을 해야 돼. 저거 외워봤자 안 돼. x-3일 때 어떤 좌표가 있는데 x 플러스 5일 때 어떤 좌표가 있는데 얘가 얼마만큼 있다가 또 똑같이 나오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8만큼 있다가 똑같이 나오니까 아 얘는 주기가 8이구나. 그 정도 해석은 해주자. 그리고 접선의 길이가 0일 때 모양이 크게 네 가지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건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어. x는 a, x는 a. 극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x는 a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네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x는 a. 그래서 a일 때 대표시는 네 가지 경우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정리해보자. 다 끝났어.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뭔가 우리가 성취라는 거가 있잖아. 뭔가를 얻으려면 사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야 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면 가치도 없고 남들이 다 하겠지.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안 돼. 너희들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이 열심히 할 거야. 그 최근에 그 차 스튜디오인가? 서울대 애들이 뭐 만든 유튜브 채널이더라고. 근데 여기서 무슨 인터뷰 하는데 그 내용이 있더라고.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잖아. 항상 서울대 가는데 머리가 좋으니까 다 서울대 갔겠지. 아니야. 얘네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 수학 얼마만큼 공부했어요? 물어봤을 때 걔네들 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대. 그러니까 너희들 서점에 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본 거야. 기본적으로. 야, 공부량은 진짜 많아. 됐어요. 이건 하자. 난 못하는데 이러지 말고.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거지. 힘들 때. 물론 열심히 충분히 잘하고 있기도 해. 보자. 약도 줘야지. 당근도 줘야지. 보자. 얘가 무슨 뜻이에요?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치? 증가하고 있을 때 케이스가 두 가지야. 왜?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있다. 이거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있어. 지금 보니까 진짜 별거 없죠. 개념이. 옛날에 뭔가 되게 어렵게 아득하게만 느껴졌는데 문제도 많이 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꽤나 중요하게 많이 다루죠. 모의고사에서도.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항함수 있을 때 제일 증가율이 큰 게 힘이 누가 세냐. 지수함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 우리 그때 곱하기 그래프 그리는 거 했었잖아. 그때도 영향력을
제일 누가 더 크게 발휘하냐 이런 것들 본 것 같고 그리고 정역도 잘 볼 줄 알아야 돼. 분모가 분수일 때는 항상 분모가 0일 때 정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어때야 돼? fx가 0보다 다 커야 돼. 여기 진수 부분은 0보다 다 커야 돼. 루트가 나와 그럼 얘 다 0보다 크고 나가야 돼.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냥 쭉 다 정리하고 끝내자. 마지막 정리할 건데 요거 해당하는 내용이 시험 때 잘 안 나와. 잘 나오진 않아. 너희들 문제 풀면서도 잘 못 느껴봤을 거야. 그래도 혹시 나오면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자. fx 빼기 1차 함수가 0이 나오잖아. 극한값이. 그러면 이 fx는 이 fx랑 이 1차 함수는 이 1차 함수는 이 fx의 점근선이 된다 이거야. 해석을 해볼게. 봐봐. 얘에서 얘 뺐을 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실제로 0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 y좌표랑 이 y좌표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 그게 점근선 아니야? 봐봐. 점점점 어떻게 돼? 얘 0에 가까워지면 얘랑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이 수렴하잖아. 그치? 그 뜻이라고. 그래서 어떤 함수 옆에 1차 함수가 딱 빼거나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얘 점근선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알겠죠? 나 이거 잘못 썼다. 봐봐. 이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랑 이 함수잖아. 잠깐만. 좀 글씨 그지같이 썼는데? 맞아. 잠깐만.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이거 좀 고쳐줘. 미안해. 이건 fx 빼기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바보같이 썼네. 요 함수랑 요거의 차이. 아니야. 미안해. 맞는데? 아니야. 이거 잘못 쓰지 않았어. 맞구나. 그럼 봐봐. 해석을 해보자. 똑같이 해보자. 요 함수는 점근선이 뭐냐? 얘라고 얘.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얘는 이렇게 써야지. 마이너스 4x 잠깐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봐봐. 빼기가 요거 돼 있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극한을 보내봐봐. 극한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잠깐 왜 이렇게 썼지? 잠시만. x-3분의 1 플러스 4x-3이 있는데 여기 뒤에 이게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거야. 이게 뒤에 이게 있으면 잘 들어봐. 이게 있으면 요거의 극한값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 0에 가까이 가겠지. 왜냐면 얘 극한값 0일 거고 요거 빼면 없어질 거잖아. 그럼 이 전체적으로 극한값이 0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러면 요 fx의 점무선은 얘가 된다 이거야. 이거 똑같이 해석하면 돼. 똑같이 해석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왜 x는 3이 왜 있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 3에서 함수값을 안 갖겠지, 그치? 그럼 3에 가까워지면서 뭔가 점근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x는 3도 있다. 근데 잘 나오지 않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써놓은 거야. 요즘은 진짜 잘 안 낸다. 그래도 공부 많이 하지 마. 그냥 요 정도 내용만 조금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나왔을 때 조금 좋잖아. 그렇다고 또 내가 교과적인 이런 것도 안 설명할 수는 없어.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 하죠. 정리해보고. 다 했어.